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춘재가 자신이 했다는 14번의 살인사건, 그중에 13살 소녀를 살해한 8번째 살인은 범인이 잡혀서 19년이나 살고 나왔는데 이춘재는 그것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뭐가 진실인가?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8번째 사건은 저희가 계속해서 모방범죄고 범인이 잡혔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이춘재께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사건이죠? 자, 그 사건을 들여다보죠. 7차 사건이 났고요. 네. 열흘 후에 일어납니다. 1988년 9월 16일 이른 아침 6시 50분경에 발생을 했고요. 13살 소녀가 자신의 집, 자신의 방에서 네. 하의가 벗겨지고 목 졸린 채 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7차 사건 이후 8차 사건으로 분류가 됐고요. 네. 왜냐하면 같은 지역입니다. 바로 이 화성, 당시에 태안이었죠. 태안, 진성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8차 사건은 좀 대대적인 수사가 또 벌어집니다. 7차 사건 때도 굉장히 이제 엄중한 수사가 있었고요. 하지만 물꼬를 트지 못하다가 다음해 1989년 7월경에 이제 범인의 꼬리를 잡게 된 사건입니다. 그때 증거가 있으니까 윤 모 씨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윤모 씨가 이제 진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개 사건 중에서 모방범으로 지금 돼 있는데 증거는 이런 겁니다. 이 현장에서 채모 6가닥이 발견이 됐습니다. 윤 씨께. 네. 윤 씨 거라고 이제 처음에 단정하지 못했고 네. 국가수의 그 검사 결과 이것은 이 중금속이 묻어 있는 채모다. 그렇다면 이 중금속, 티타늄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티타늄을 다루는 일대 공장 지역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용의자를 찾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용접공을 하던 윤 씨가 발견이 됐고 네. 또 혈액형은 B형으로 나왔는데 티타늄을 다룬다는 것 그리고 혈액형 네. 그리고 이 채모는 윤 씨의 것이다. 이렇게 경찰은 단정을 그렇게 하게 맞아 됐죠. 떨어지니까 윤 씨가 범인이다. 맞습니다. 이거죠. 네. 당시 그러니까 8번째 범행 살인 사건 저희 KBS의 보도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또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이로써 화성군 내에서는 모두 8명의 부녀자가 폭행 살인됐습니다. 박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8번째 부녀자 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화성군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중학교 1학년에 다니던 박 씨의 14살짜리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박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폭행하고 다시 옷을 입힌 뒤 달아났습니다. 오늘 피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본부가 있는 태안지사에서 불과 1.5km 떨어져 있고 20여 가구가 사는 시골 마을인데 범인은 박양 방문의 창호지를 뜯어서 안으로 잠긴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 범행한 뒤 밖으로 나와 다시 잠그고 달아났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채모가 윤 씨, 20년, 19년 살고 나왔다는 윤 씨의 채모가 있었다는 말은 윤 씨가 저 방에 왔다 갔다는 뜻 아닙니까? 글쎄, 일단 채모가 윤 씨의 것인지 일단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확인됐다는 네, 거예요. 확인이 된다면 네. 티타늄 성분뿐만 아니라 윤 씨의 채모일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다른 증거들이 있었어야 됐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저 방에 윤 씨의 채모가 왜 들어갔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또 다른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지금 이 피해자가 13살이잖아요. 네. 만으로. 근데 피해자에게는 오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오빠의 친구가 윤 씨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 여동생을 살해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자신의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저 집에 갔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가능성과 또는 지금 그 오빠라는 사람의 물건에 네. 윤 씨의 채모가 묻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윤 씨랑 네. 윤 씨 친구, 그러니까 살해된 여중생의 오빠가 친하게 지냈으니까 네. 거기서 섞여서 오빠를 통해서 그 방에 갔을 수도 있다. 네. 또는 당시에 이
화학적 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화학적 조사 티타늄이 나왔다는 건 사실 별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티타늄은 철분 성분을 다루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모발이나 채모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출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당시에 윤 씨가 농기구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구 회사에서 일을 하던 몇 명이 있었는데 10대 명이 모두 사실은 티타늄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티타늄이 나왔다는 게 그때는 굉장히 과학수사의 개가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철 성분, 납 성분이 있는 그런 이제 물체들을 다루는 심지어는 지금 이제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량을 정비하고 뭐 트랙터도 몰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티타늄 성분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그 때문에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윤 씨가 살인범이 아니고 이춘재가 했다면 윤 씨가 그동안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차례 일관되게 나는 무죄이다. 그리고 허위 자백을 했고 고문에 의한 결과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빼기 없어서 억울하다. 나는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고 네.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문을 당해서 자백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네.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003년이면 1심이 나왔을 때인지 아니면 체포됐을 때인지 수감된 이미 상황입니다. 확정된 형을 살고 있는 네. 그럴 때 옥중에서 이미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네, 살인한 억울하다. 적도 없고 피살자 오빠는 친구 사이였다. 여동생, 그러니까 피해자는 본 본 적도 적도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항소하면서 네. 항소 이후에 고문받아서 자백했다. 그리고 실제로 왜 자백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자백을 안 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MBC의 뉴스화면을 저희가 캡처했는데 이렇게 말했더군요. 네, 2000년 그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굉장히 심각했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자백을 했지만 이게 했으면? 허위 자백이라고 재판정에서도 이야기했고 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선 가혹행위 증거를 피고인 입장에선 찾을 수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네. 저 시절에는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억울하다라고 서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 씨가 진짜 범인이 아니고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무죄를 항변하지 않았겠느냐 여쭤봤는데 지속적으로 무죄를 항변했군요. 그죠? 지금도 네. 이제 출소 이후에 지금도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러겠죠?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일단은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아마 재심 청구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춘재가 소영웅심리라든지 뭐 이 사람 뭐 형이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요. 형은 이미 확정돼 있고 그렇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뭐 부풀려서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자 8차 살인의 범인은 교수님 보시기에 누구 같습니까? 진범은? 글쎄, 제가 지금 명확하게 지목하기에는 네. 명확한 증거들이 아직 없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여전히. 그러나 지금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춘재가 범인이다라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니까. 1번은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범인을 특정할 만한 무엇인가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네. 이춘재가 범인이다라는 걸 확증할 수가 있겠죠. 또 한 네.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윤 씨는 범인이 아니다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윤 씨가 범인이 아닐 개연성도 사실은 이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 씨가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쓰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수사가 된 내용을 보면 왼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팔로 담벼락을 잡고 한 번에 담벼락을 휙 넘어갔다. 라고 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사람 키만한 담벼락을 팔 하나로 붙잡고서는 왼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담벼락을 넘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옷을 네. 다시 입힌 다음에 살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장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재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윤 씨가
윤 씨가 벌렸다는 이 8차 사건이 연쇄 살인에서 빠져나간 이유가 시그너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판에서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은 일어나는데 이거는 주거 침입이고 그리고는 그 전 7차까지는 피해자가 연령대가 다 20대 이상이었는데 지금 이 피해자는 13살이고 그러니까 너무 연령대도 어리고 그리고는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범행 수법이 맞지 않다는 그다음에 것도 이춘재는 자신이 모르는 사람만 죽여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만약에 저거 일단 면식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친구 동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씨의 네. 친구 동생이고요. 이춘재도 바로 그 자기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네. 이 집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종류의 개연성으로 봤을 때 범행 수법이 좀 다른 게 문제가 당시에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져나간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런데 네. 범행 수법이 다르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이춘재의 9차 사건은 피해자가 13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차 사건의 그건 피해자가 이춘재가 한 게 거의 맞죠? 그렇죠. 네, DNA 나왔죠. DNA가 DNA가 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도 13살짜리 어린애를 강간 살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8차 사건이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네. 네. 교수님 말씀은 이춘재의 무게가 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하나, 있다고 두 가지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30년 전에 우리 경찰은 강압적으로 자백을 유도할 만한 그런 수사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옛날에 30년 이 사람이 전에요. 지금 네, 윤 씨가 네, 네. 그때 강압적으로 자기가 네, 그때 네, 자백 네. 안 했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개연성이 있느냐고요. 사람이 오죽하면 네. 자기가 죽이지 않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종류의 이제 의심을 사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당시에 수사 과정 중에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존재하는데 한 사람은 수사 과정 중에 굉장히 폭행을 많이 당해서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 사망한 분이 한 분 화성 계시고요. 연쇄살인 관련해서. 네. 그 당시에 수사를 받을 때 그리고는 한 사람은 이제 범인으로 지목받아서 도주를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뇌사 상태에 이른 사람도 또 하나 있고요. 아, 그래요? 뭐 그런 종류의 네. 이제 3건의 그야말로 사법 피해자가 있기 당시 때문에 경찰은 정말 이걸 잡으려고 최선을 아마도 다한 것이죠. 좋게 말하면 최선을 다한 네, 거고요. 네, 수단과 네.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고 하나 더 7차 사건하고 8차 사건이 열흘밖에 안 떨어져 있다 맞습니다. 하셨죠. 이춘재는 온 국민이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집중해 있는데 열흘 만에 또 다른 10대 소녀를 죽일 만큼 대담합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열흘 만에 온 국민이 지금 7차 사건까지 집중하고 있는데 열흘 만에 또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범행 행각으로 보면 뭐 거의 절제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88년도부터 시작된 게 86년도부터 시작된 게 93년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공백기가 거의 없어요. 네. 중간에 딱 공백기가 하나 있는 게 강도 예비죄로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그렇죠. 집주인한테 이제 검거되는 그런 이제 그 기간을 빼면은 네. 바깥에 있는 동안은 거의 보름에 한 번씩 한 번 꼴은 지금 범죄를 성폭행까지 포함해서 쉬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야 그렇습니다. 했던 네, 상황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감에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화성 살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재가 벌인 사건인데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린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경찰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지 그런 사건 은폐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만일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면은 사실 확인이 되는 순간 저희가 국민들께 알릴 부분들을 알리고 더 그 바로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춘재가 10건 말고 네. 4건 더 있다고 했죠. 살인만. 아까 지금 단 하나라도 있다면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 진범 잡힌 건 단 하나예요. 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8차.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아닐 가능성이 급부상을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나는 14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네. 그때는 8차를 빼고 5건이 더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0차례 모두가 이춘재라면 4건의 이 미제 살인 사건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청주 지역과 수원 지역에서 일부 유사한 사건들의 과거 기록들이 재검토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 강간 미수도 미수가 있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이 또한 그 당시의 범죄가 낱낱이 지금 재수사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뒤늦게라도 밝혀진다면요.
우리 형사보상법이 있어서 형사복역기관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 돈으로도 위자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제가 네. 볼 땐 경찰청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와 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가 기록 있다면 과거 기록을 맡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재심 사유가 수사기관에서 고문 가혹행위로 진술했을 때는 재심 사유가 됩니다. 과거에 이 사람을 수사한 사람 중에 그 당시에 고문이 있었다. 정말 잠을 재우지 않았다. 가혹행위가 있다라고 진실 고백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 한다면 재심 사유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하게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잘할수록 지금 수사를 잘할수록 예전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게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굉장히 넌센스한 상황이 네. 벌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결국은 성과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된 것도 지금의 과학수사 기법으로 밝힐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걸 꼭 잘못됐다고만은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네. 국민들께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